그러면 골조에 습이 오랫동안 머금고 있게 되면은 이렇게 골조가 이렇게 바삭바삭 철근이 떨어져서 더 심각한 골조에 아주 크나큰 손실이 갈 수 있거든요. 여기 외벽에는 다른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정직한놈의 박대수입니다. 이번 현장은요,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에 있는 보람 아파트라는 현장인데요. 여기가 1995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여기 이제 건물주께서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 입주하셔서 지금까지 사셨어요. 굉장히 오래 사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건축주께서 매입을 하셔서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계신 분인데, 창호 공사는 저희 정직한돔 완성창으로 시공을 지금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주께서 인테리어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다 그래서 제가 잘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테리어에서요, 창호 교체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현장에 직접 왔습니다. 같이 한번 올라가서 어떻게 지금까지 95년도에 입주해서 살았는지,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들이 대전에도 상당히 많이 있고, 서울 여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 인테리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좀 주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제 입구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베란다가 있는데 가족끼리도 이제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미스트 유리를 적용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분합창이죠. 이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우측편으로 가게 되면 거실창이 있게 되는데, 저희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게 이제 대부분의 샤시가 타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부용을 쓰거든요.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직한돔 완성창은 내부에다 쓰는 창을 똑같이 적용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위에 걸림 치수가 굉장히 좋고 기밀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입구 방 쪽에 베란다, 이거는 이제 정도 쪽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고, 샤시로 된 붙박이장이 있었었는데 이 현장을 꼭 주목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곰팡이가 나고 30년을 사셨기 때문에 집 주인이 사셔서 관리는 뭐 그럭저럭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이제 겨울철에 환기를 시켜주지 않게 되면은 결로라든지 곰팡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 내부에 여기에 붙박이장이 샤시로 된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환기를 꼭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를 환기를 시켜주지 않아서 곰팡이가 난 데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보드라든지 그런 걸 권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러게 되면은 여기 안에 습이 완전히 말라서 곰팡이가 안 나야 되는데, 이보드 안쪽으로 골조에 이제 있는 습이 증발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게 되면은 골조에 심각한 손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용도에 맞는 거는 탄성코트 페인트로 마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는 새로 붙박이장으로 이렇게 안에 것까지 뜯어내고 인테리어 할 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앞쪽으로 베란다가, 여기 중앙은 4m입니다. 4m. 여기는 1대 2대 1창인데 여기 보람아파트 101동, 여기 대전 시내가 거침없이 보이네요. 거실 앞에 14층이기 때문에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으로 가서 이제 안방 앞에 있는 발코니 창도 이게 3280이에요. 마찬가지로 1대 2대 1창으로 정직한돔의 열갈률과 기밀 성능이 가장, 슬라이드 창으로는 아마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정직한돔 완성창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안방 창이 있는데 안방도 창이 굉장히 커요. 2930, 거실하고 와이드가 거의 똑같네요. 하이는 1880이기 때문에 1대 2대 1창으로 미스트 유리를 적용해서 정직한돔 발코니 공틀로 이렇게 시공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뒤쪽으로 이제 가서 보게 되면은 세탁실 방이 되겠습니다.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 뭐 해안바다 해서 여기에 태풍이 치기 때문에 그런 용도에 맞지 않는 창으로 교체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거실도 그러면은 이중창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건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거실에다 시공하는 발코니 분합창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놓고, 적용 유리는 미스트 유리를 적용해서 시공을 했고요. 여기 이제 내부에서 주방 쪽으로 가서요, 여기 이제 세탁실로 연결되는, 옛날에는 이 창이 열리지 않는 아마 고정창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충분히 뒤쪽에 환기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슬라이드 창을 넣어서 열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세탁실로 빠지는 부분에 터닝도어로 시공을 했고요. 이렇게 세탁실로 나와서 뒤쪽에도 굉장히 세탁실 창이 넓습니다. 우리 직원이 여기는 이제 실측을 했는데, 다행히 이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로 가 있는 가스배관이 간섭을 하는데, 다행히 가스배관 공사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서 시공을 할 수 있었고요. 이쪽에 이제 가스배관이 빠지는 부분에 100에 100이라는 통바로 마감을 하게 되겠는데요. 세탁실이
대부분 이래요. 여기는 그나마 입주해서 지금까지 집 주인이 사셨거든요. 그래도 환기를 시킨다고 최선을 다해서 환기를 시킨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은 곰팡이 같은 게 다 나와 있고, 골조가 철근까지 이렇게 다 들여다 보이죠. 이렇게 썩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다가 폼 작업을 한 다음에 이보드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기를 시켜주지 않았던 집 같은 경우에는 골조에 머물러 있는 습이 더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환기를 시켜주지 않은 집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이보드를 붙여놓게 되면은 실내에서 목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세탁기를 돌리고, 이런 건조기도 많이 쓰죠. 음식도 만들고 이런 거 했었을 때 내부에서 사용했던 습이 겨울철에 일기월차가 굉장히 심했을 때 내부의 문을 환기를 안 시켜줬을 경우에는 가장 단열이 취약한 골조에 습이 머물게 되거든요. 습이 완전히 마르는데 이보드가 이게 방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골조에 습이 오랫동안 머금고 있게 되면은 이렇게 골조가 이렇게 바삭바삭 철근이 떨어져서 더 심각한 골조에 아주 크나큰 손실이 갈 수 있거든요. 여기 외벽에는 다른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탄성코트 페인트 내지는 그냥 페인트 칠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이보드는 절대 안 돼요. 여기에 탄성코트를 만약에 공사를 하더라도 환기는 필수입니다. 만약에 탄성코트 페인트를 칠하고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은 탄성코트가 다 떠요. 이 세탁실은 환기를 시켜주는 거는 기본입니다. 여기에 이보드는 절대 안 돼요. 터닝도를 열고 나와서 주방창은 주방 골조가 이게 크죠. 안쪽에는 145라는 통발을 이렇게 덧대서 시공을 하고요. 바깥에는 위험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에는 이제 고정창을 넣고요. 밑에는 슬라이드 창으로 한 500 정도는 슬라이드로 열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여기는 싱크대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걸로. 위에 거는 그대로 사용하고 밑에 거는 갈 거예요. 어차피 최소 금액으로 갈 것만 꼭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주방은 여기 그냥 쓰신답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MDF이긴 하지만 여기 몰딩으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입구에 왼쪽 방이죠. 여기는 확장을 했네요. 이쪽이 원래는 이만큼의 분합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띄고 확장을 했는데, 어떻게 확장을 했냐면은 바깥에 샤시는 알루미늄 샤시예요. 옛날 그대로. 이 난간대만큼 이거 스티로폴 돼서 이렇게 하프창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확장이죠. 바깥에 옛날 30년 가까이 된 알루미늄 샤시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목작업하고 저렇게 단열보드를 주인이 안 보기 때문에 충실하게 뭐 안 했죠.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해놓은 케이스거든요. 그럼 안에 이제 하프창 밑에 부분을 이렇게 이제 스티로폴 돼 있는 거를 다 뜯어내고 다시 여기에 이제 단열을 하고 밑에 하부 처지지 않게끔 시공을 해서 단열을 해서, 여기 이제 방은 한 번 열고 두 번 열면 바로 예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가 비, 바람, 태풍을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 번 계속해서 광고를 했지만 여기 보면은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가운데 지금 오버플로우를 끼워놓지 않은 상태인데요. 여기다 또 오버플로우 기능을 이만큼을 또 올리게 되면은 바깥에서 아무리 집중호우가 쏟아붓더라도 이 안으로 물이 넘칠 염려는 전혀 없고요. 여기에 이제 시공하기 전이기 때문에 방충망이 있고 문을 열었을 때 밑으로 비가 오면은 열리고 비가 안 오면은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닫히는 형태의 자동 개폐 물구멍이 이렇게 있고요. 걸림 치수라든지 기밀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최상의 확장형 이중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리 사양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 B종이면은 노유리가 적용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AR, 알곤가스까지 적용이 돼서 요렇게 KS 품질 인증과요 최상의 제품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실리콘이 아닌 가스켓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때가 탈 염려가 오래 사용하셔도 없겠죠. 교체되는 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인테리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인테리어에 치중을 굉장히 비용을 많이 이렇게 쏟아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창호 공사를 안 하셨다가 나중에 1년을 겨울을 지나보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기에 인테리어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창호 공사를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인테리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다른 거를 일단 줄이시더라도 샤시 교체만큼은 1번으로 에너지 시험 성적서가 올등한 제품으로 기밀 성능이 최고 좋은 제품으로 교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테리어는 물론 중요하고 남한테 보여주고 또 우리 집 이렇게 고쳤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겨울에 냉난방비, 이 생활함에 있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인테리어에 있어서 샤시는 다른 거를 줄이더라도 꼭 교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한 도움에 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직한 좋은 완성창 진짜 따뜻하네.